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제가 말이 어눌하고 또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적절히 배속을 하면은 편리할 듯 합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학습이 아니라 본문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현대시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박미숙님의 당신을 사랑할 때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할 때는 아마 마음이 풍요롭고 밝고 즐거울 것입니다. 자, 한용운 시인은 시에서 헤어진 당신을 만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그 나머지도 나의 것은 아니죠. 그대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니까 이 마음 다 바쳐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어쩌면 좋아요. 아마 이 노래는 상당히 리메이크도 많이 되었죠. 요즘 윤민수도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가수 빈혜경이 부른 소녀의 사랑 이야기의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반이 아니라 전부가 된다는 것. 사랑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난 뒤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떠나간 당신을 더욱 잊을 수 없다면 그것이 참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멸 속에서 당신이 생각나고 장군이 능욕하려 한 것에 한가하고 당신이 보고 싶고 절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당신이 있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겠지요. 일제의 핍박 속에서 당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삶의 절망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입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구우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 없는 너에게 무슨 정죄나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말고 아주 좋은 낭송이 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링크만 해두었습니다.
그 낭송을 한번 꼭 들어보길 바라고요. 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신은 조국일 수도 있고요. 연인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지표,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한용운 시인에게서 님, 당신은 이렇게 추상적 의미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자아인데요. 한국적 여성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끈질긴 저항 정신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헤어졌지만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저희 경어체를 썼죠. 높임말을 써서 높임말 의미를 반복해서 화자의 정서를, 당신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은 일제히 수탈로 인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잖아요. 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요즘 뭐 취직을 못 하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이 어렵죠. 바로 경제적 순환을 의미합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주인과 거지, 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꺽쇠 관로한 주인은 일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관로한 것은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입니다.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쏟아지는 눈물. 아주 비인간적인 핍박이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웃집 주인에게 갔더니,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죠. 자, 이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주인의 모멸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자, 주인의 모멸 속에서 만난 당신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주민등록이죠. 자, 호적, 주권이 바로 없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없죠. 자, 높임말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당신에 대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적 없는 자, 바로 거지, 우리 민족이죠. 거지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존을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거지였죠, 앞에. 능욕하려는 업신여기에 욕보이는 거죠. 자, 장군은 바로 앞에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일제죠.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항거는 저항했다는 뜻이니까, 자, 일제에 대한 항거, 바로 3.1 운동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에게 대한 격분은 바로 일제에 대한 분노가 되겠죠. 스스로의 슬픔. 자, 스스로의 슬픔은 일제에 대한 분노를 내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입니다. 자, 당신은 내가 이런 일제, 즉 잘못된 것에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장군의 능력에 항거한 뒤에 만난 당신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는 영탄법이죠.
감탄사를 써서 감탄의 느낌을 나타냈으니까 영탄법이고요.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자 우리가 정의라고 믿는 규범이죠. 일제하에도 뭐 법이 있었겠죠.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일본을 위한 법이었겠죠. 칼과 황금을, 칼은 무력이지 않습니까? 황금은 부력이죠. 권력과 돈, 앞에 주인 장군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과 뜻이 같죠. 제사지대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 정의라고 묻는 규범들이 그 돈을 가진 자들에게 봉사하는 허망한 연기와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 깨달았죠. 그 일제하에서는 우리를 위한 정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을 위한 그런 정의만 있었겠죠.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정말 정의도 없는 이런 사회에서 힘들죠. 이런 상황이니까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사실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죠.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죽어버릴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 역사의 부정입니다. 술을 마실까? 자, 여러분 술은 언제 마십니까? 자, 술을 마시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은 즐기려고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요즘 뭐 대부분 즐기려고 마시는 경우가 많겠죠. 또 하나는 현실이 너무나 슬퍼서 현실을 잊기 위해서죠. 우리 뭐 소주가 많이 팔리면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술을 마실까는 깨어있는 삶의 거부입니다. 깨어서 살 수 없는 상태니까 술로서 의지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자, 이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자, 절망의 순간에 힘을 주는 존재죠. 자, 내가 당신을 만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만난 당신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고 또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상징적이고 또 희망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요. 갈래에 또 하나 더 보충하면 산문 형식으로 된 산문시죠. 자, 주제는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입니다. 한영훈 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승려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참된 가치의 추구,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당신의 의미, 나에게는 당신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존재입니다. 조국 광복의 열망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상징적 표현을 통해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 거지, 당신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재하는 대상, 당신이 지금 내 옆에 없잖아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어체, 높임말 의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지요. 산문적이고 여성적인 어조입니다. 자, 이제 활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화자에게 당신이 가지는 의미를 말해보자. 자, 한용운에 있어서 임은 이 세상 모든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임은 예인인 동시에 조국, 조국인 동시에 부처, 아니 그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점이 만해의 형이상학의 비밀이다. 자, 한용운의 임의 특징인데요. 자, 이에 따라 정리를 해보면은 임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과 의지를 주는 그런 존재죠. 자, 이 시의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한번 말해보자입니다. 화자는 사랑하는 당신과 헤어진 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난 당신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복 의지가 드러나죠. 이 시에서 대조적 시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말해 보자입니다. 주인과 장군이 있죠. 자, 주인과 장군은 일제를 뜻합니다. 거지 민족 없는 자는 바로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이죠. 자, 여러분,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렇죠. 헤어지고 나서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죠. 헤어진 뒤에 오히려 당신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겠죠. 자, 이러한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굳은 의지를 갖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